그리고 이제 이 판결의 폐해라는 건 뭐냐면은 네. 그 1심 판결, 김건희에 대한 판결이 모든 명태균 사건에 귀속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지금 명태균이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정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의혹들이 많고 수사가 일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이 무죄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건 수사를 할래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할 수 없죠. 네. 그럼 실제 명태균 무죄가 되나요? 명태균이 무죄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아니, 하지만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세비 받은 것, 네. 그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혐의만 입증하게 되고 나머지 김영선에게 베풀었던 공천 받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노력해줬던 것들, 여론조사를 해줬던 것들, 수많은 것들이 다 무죄가 돼버려요. 논리 관계가 끊겨버리는 거죠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 판사는 판사가 아니라 그 서류 검사하는 공정인이라니까요. 딱. 저는 그러니까 수준.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계약서가 없다라는 게 전 국민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어떤 명제가 될 것 같아요. 계약서 없으니까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저는 트럼프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한미 통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약서 없어요 지금. 우인성 판사한테 맡기면 이것도 뭐 죄 없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어야지 완벽한 사기인데 계약서가 있어야지만이 사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정말로 이게 명태균, 김영성 건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죠. 야, 모르겠습니다. 그 촘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그 우리는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윤건희가 그런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선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관계 내에서 대가가 발생하다 보니 빚을 진 김영선이 세비를 그 예를 들면은 그 명태균에게 제공할 때 이런 논리 흐름인데 그 앞에 큰 서사가 완전히 싹둑 잘리는 거예요. 판사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그냥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명태균이 그렇게 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윤건희 부부에게 매달렸냐라는 것과 윤건희 부부가 왜 마지막 전날에 그렇게 급박하게 전화하고 움직였는지 예를 들면은 명태균 씨가 윤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갖다 주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과연 윤건희 부부가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두 분 말씀 듣고 볼프강님은 권성동은 왜 유죄지? 계약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약서 다 확인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유행어처럼 말씀하시는 이게 유행어 될 것 같아 진짜. 네, 밈처럼 경향이 돌아다닐 것 있는데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앞에 그 주가 조작 범행 같은 경우에는 그 판사의 논증이 조금 이해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제 특검도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정치를 조금 아는 입장에서 명태균 관련된 공소 사실을 봤을 때는 이걸 두고 이런 정도의 그런 혐의 구성을 두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 선고하는 우리 우인성 부장판사의 판결은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리자마는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샌님이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김건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강하여서 이렇게 무죄를 주기 위해서 선고한 글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성향이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김건희를 어여삐 보고 이 보호해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이 판사가 성향이 그렇더라도 그럼 물정 모르는 사람인 거죠.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의 사법 그 수혈 구조, 네. 조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어릴 때 저기 세상 물정 모르고 있잖아요.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애들이 달달달 외워가지고 법관 되고 그 세상과 단절돼가지고 이 뭐라고 합니까? 이 법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경향들 그리고 이게 제가 번뜩 든 생각이 이 사건 판결이 그 물론 같은 재판부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오세훈 사건에 끼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논증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계약서가 없네. 거기도 이제 예를 들면 그리고 여론조사를 뭔가 좀 제공하고 대가를 치르고 이런 흐름으로 나오는데 물론 약간 사정 여하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외관이나 골격은 사실 상당히 흡사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먼저 요구한 적도 없고 네. 계약서도 없고 오세훈 시장이 돈 주라고 한 적도 없고 구조는 같네요. 그러네. 그 사업가 아는 분이 그냥 이렇게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 무죄지. 무죄인데 무혐의고 무죄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처벌하기가 어렵겠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런 생각도 번뜩 드는 건데. 수사도 못 하겠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신 그 돈 준 사람 그 사람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네. 근데 이미 기소는 됐어. 오산 시장까지 재판에 기소는 넘겨져 있으니까 됐는데, 그 물론 같은 재판부가 무죄. 아닐 경우에 유죄 선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좀 보기로 하고 다음 이제 그 쟁점으로 넘어가서 네.
통일교에서 받은 금품 부분 이거는 사실 유죄를 쓰긴 썼는데 네. 전부 유죄는 아니고 일부 유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샤넬백 일부 받은 부분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그라프 목걸이 수수한 그건 혐의까지는 안 받았다고. 그 네. 이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샤넬백은 중간에 김건희가 아마도 이제 양형 이유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한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자백하는 게 피고인이 재판을 맡는 피고인의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그 행위는 이해가 되는데 가장 비싼 그라프 목걸이는 부인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배달자로 알려진 전성배와의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윤영호와 전성배의 관계, 전성배와 김건희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중간에 슈킹할 상황은 아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그라프도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 인정을 했는데 혐의 자체가 일단은 네. 최초부터 기소할 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뇌물수수를 입증하지 못하고 네. 상대적으로 형량이 약한 알선수재로 기소를 했다 보니까 판사가 이분 유죄 선고하면서도 1년 8개월밖에 못 썼다 이런 정도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특검이 애초에 많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자극적이잖아요. 뭐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걸로 자극적이긴 네.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했어야지.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 이게 아쉬움이 남고요. 더 아쉬운 점은 이런 거 이렇게 집착을 해놓고도 이걸 제대로 못했어. 그 김건희 특검이. 누가 봐도 앞서 있었던 이 명태균 게이트 건은 굉장히 특검이 허술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이 목걸이라든가 이런 보석 수수권은 엄청 집착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네. 이렇게 이 대가성을 증명하지 못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거는 특검의 실패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벌써부터 김건희 변호인단은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 네. 향해가지고 아니 특검이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구형한 거 이거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검한테 바로 공격했거든요. 야, 그리고 진짜, 이제 2심 예. 갈 거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저는 아직 이심을 그래? 아니 우리 그런 우리 얘기를 안 가는 게 무죄 아니에요. 받은 거에 대해서도 그리고 무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네, 지금? 네, 나와가지고 아까 그런 얘기를 아니 했는데 허재무 씨가 지금 소개한 말이 지금 맞다고 한다면은 정말 김건희나 김건희 변호인단이 봤을 때는 오늘 판결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지금? 완벽한 자신이 있다는 지금, 거지.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 15년 구형했는데 정말로 점 하나 옮겨가지고 1.5년에 가까운 1년 8개월을 선고한 거니까 겉으로야 뭐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본인들이 이끌어내기 불가능한 선고 형량을 이끌어냈다라고 네. 대단히 기분 좋아하겠죠. 아니 저기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데 부부 관계에는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 야, 진짜로 황당무계합니다. 황당무계. 아니 사실은 만약에 예. 이게 2심으로 간다고 하면 특검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 선거에 공소유지를 대해서 누가 하죠? 공소유지는 네. 김건희 특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새로 생긴 종합특검은 네. 새로운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강 증거를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첨부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자료를 이제 공유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심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기존에 기소했던 김건희 특검 팀에서 공소유지하는 팀에서 계속해서 재판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건희 특검은 오늘 판결에 수긍이 어려워 상소할 예정이다. 네. 당연한 거겠죠. 당연하죠. 사실 이거 완전 이거 지금 완패 아니에요, 완패. 김건희 특검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사실은 알선수재 판결 선고 듣다가도 가슴이 철렁했던 게 판사 얘기가 솔직히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도와주려고 하는 대가 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는 과정에서 뭘 돈을 받고 뭘 해주려고 했냐, 알선한 내용이 뭐냐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든 게 보면은 UN 오사무국 한국 유치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ODA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시에 추진될 수 있는 점 이런 점 등에 비춰가지고 알선과 대가 사이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입증을 했는데 만약에 엄격하게 윤석열이가 뭘 했다거나 이런 게 사실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이르렀다면 구체적인 당연히 부족하네. 뇌물수수로 갔겠죠 혐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대가 관계에 대한 면밀한 입증, 대통령실에서 ODA 지원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접촉을 했는지 좀 더 파고 들어가지고 뭔가 깊숙하게 증거를 끌어내서 뇌물로 기소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충 야 김건희 구속됐으니까 됐어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 정도로 해놓으니까 판사가 알선주의를 선고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다 물음표의 영역, 추정의 영역으로 남겨놨다고요. 지금. 이건 수출입은행의 담당자들을 조사하면 나올 텐데 분명히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그래 우리는 아프리카나 뭐 캄보디아 이런 데다가 네. 지원을 해줘야지 자발적으로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지시가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역으로 따라가면은 최종 지시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부당 드는데. 지시가 내려왔다면은 부당 지시가 내려온 그 과정의 그 개입만으로도 아, 그렇죠. 이게 네. 성립이 되거든요. 구체성이 나오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캐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야 이거 네. 어떻게 보면 권성동 의원은 2년 받고도 억울하겠다. 아, 오늘 지금 댓글이 많은 분들이 그러고 어. 계세요. 예. 권성동 진짜 2년 받았는데 우리는 형량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억울하겠어요. 그 억울한 얘기를 좀 윤영호 권성동 얘기를 좀 해보면은 윤영호가 결국은 통일교 금품 척당에서 전성배한테 이런 오래된 관계에서 청탁을 하고 전성배가 결국 거강꾼 역할을 하면서 김건희에게 뭔가 이제 금품을 전달해주고 그렇죠. 부탕도 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 연결도 해주고 뭐 이런 그림이었던 건데 네. 통일교의 전 세계본부장을 했던 윤영호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었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거고 결국 그중에는 금품을 공유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 보니까 수수자인 권성동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그건 여하간 인정하네요. 집행유예는 아니지만 실형을 선고했는데 그 두 사람 형량 사이에 김건희가 있다는 거 그 두 사람은 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세 가지 사건이잖아요. 네. 그럼 뭐 한 10가지 사건으로 기소되고 수사받고 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종합적으로 그냥 드는 느낌이 판사가 대단히 우호적으로 봐주고 싶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상당히 좀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해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다못해 윤석열이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샌님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사법부 구성 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 이제는 진짜 사법부 이런 식으로 시험 잘 쳐가지고 되는 이 구조 진짜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가 오늘은 선고에서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나머지 또 험난한 여정이 많이 남아 있죠. 일단은 이 재판이 첫 재판일 뿐이고 두 개의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제대로 판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요? 어떤 네. 점에서 그렇게 좀 보십니까? 네. 그거 사실은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증명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통일교인이라는 그렇죠. 증명 국민의힘 못할 것 당원 같아요. 중에 예. 통일교인이 몇 명이냐, 언제 가입했냐 이런 걸 입증을 이게 못한다. 왜냐면은 지금 불안한 게 앞에 이제 이런 그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니까 특검이 진짜로 제대로 치밀하게 증거 자료를 내고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의구심이 드는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저희도 말하면. 그 과정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특히 김건희 특검 몽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네. 2023년 3월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할 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정당의 대표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통일교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 지원 같은 걸 약속하면서 입당과 함께 뭔가 지원하게 했다 이런 식의 지금 서사거든요. 네. 근데 통일교 교인 중에서 네. 맞아요. 저는 가입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에서 나올 수 가입해가 있겠냐고. 시켜가지고요. 저 어쩔 수 없이 가입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모르는 사이에 가입이 돼 있네요. 이렇게 증언을 누군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들 우려하시는 게 있는 거 또 마지막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매관 매직 의혹 재판이거든요. 매관 매직. 이건 여러분들 사실 말미에 김건희의 금품수 성행을 볼 수 있었는데 아. 이봉관한테 받은 목걸이, 이배용한테 받은 금거북이, 김상민에게 받은 그림 등인데 이것도 사실은 다 보면은 뇌물로 입증을 못하고 알선수재나 이런 걸로 갔어요. 그렇죠. 아. 직권이 없으니까 직권 남용이 성립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쉽지 근데 이것도 본인이 어쨌든 임명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럼 윤석열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관계를 윤통이 입증해야 했는데 되는데 예. 김건희랑 윤통이 아닌데 나는 얘기 안 했고 나는 못 들었는데 난 그냥 내가 알아서 한 건데 이렇게 윤석열이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근데 알선수재나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고도의 증명이 안 돼도 네. 대가관계 명백히 입증하지 않아도 네. 사실은 유죄 선고를 할 수 있고 대신 권한이 없잖아. 형량이 낮죠. 권한이 없. 그러니까 권한이 뇌물에 없잖아. 이르지 못한 입증을 이르지 못한. 근데 이게 네. 이른바 경제 공동체면은 윤석열이 다 뒤집어 써야 되지 이게. 그럼
윤석열의 권력 하에서 김건희가 돈을 받은 거니까 윤석열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렇지. 만약 윤석열이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직접 지시 내렸다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제 V 제로입니다. 아니 그건 아닐 그럼 그러니까 김건희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박근혜 특검이 잘했던 게 뭡니까? 사실은 윤석열이 한 거긴 하지만 일부 한동훈도 하고 같이 한 거지만은 한동훈을 데려다 쓰라니까 특검. 근데 이제 그럴 때 지금은 이제 못할 거 정당의 이제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못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보면은 당시에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를 만들어냈잖아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어떤 지갑과 주머니에서 공유를 하는지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부부니까 경제 공동체는 말할 게 없는 거고 우리 정치 분야에 복무하고 있거나 평론하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고 정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당연하죠.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권력 V 공동- 원에 위에 굴리면 V 제로 아닙니까 지금? 권력 공동체기도 하고 정치 공동체기도 하죠. 아니면은 진짜 김건희가 거의 많은 것들을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는 대단히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 판사 논리대로 하면요. 네. 대통령은 본인만 청와대 가서 살아야지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서류에 없어. 네. 법적 지위가 없어. 유저롤님은 강선우, 김경은 진짜 운 좋은 거다. 계약서도 없고 회의도 했으니 접한 돌림 무죄라고 그러니까 하셨는데 지금 다 사법부에서 저거 통할 거예요. 아니 이제.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김건희는 영부인이라서 법률적인 지위가 없잖아요. 강선우, 김경은 국회의원, 시의원이라서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저건 문제가 된다. 김건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사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말씀드린 아니어서 게 사는 거야 지금. 앞으로 네. 대통령은 혼자 청와대 들어가서 살아야지 가족들 가족들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요. 데리고 사인이기 들어가고. 때문에 네. 이 판사 논리대로 하면은